스마트한 사장은 상속을 준비한다. 김연주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임원 보수와 퇴직금 그리고 정관 규정의 가치, 재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법은 임원 보수와 퇴직금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정관 규정을 재정비해서 이 세법상 원활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 이런 결론인데요. 일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 보수는 정관, 주주총회,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이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지배주주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 또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지급 기준이 없거나 성과 평가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주주에게 이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 보수의 송금 산입 요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임원 보수의 송금 산입은요, 이 정관에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급하는 보수가 세법상 한도 내에서 집행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특정 임원만을 위한 보수 규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관 규정이 있더라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 상태나 영업이익에 비해서 과다한 금액은 아닌지, 그리고 다른 동종회사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많은 금액은 아닌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은 아닌지를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실질이 무엇이냐도 중요한데요. 사회이사의 경우는 비상근 임원에 해당됩니다. 급여의 비용 처리 여부는요, 법인의 규모, 업태, 담당했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실제로 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명목상 등재된 임원의 경우는 실질적인 근로의 제공 없이 허위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퇴직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 절세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퇴직소득은 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서서히 누적되어서 발생되는 그러한 소득인데요. 현실적인 퇴직을 통해서 일시에 한 번에 실현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세, 소득세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하는 그 특정한 연도에 엄청난 세금을 납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집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별도의 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분류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라든지 환산급여 공제를 통해서 이 결집 효과 완화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인 소득을 개인화하는 경우에 이 퇴직금, 법인 소득을 개인화하는 경우에 퇴직금은 가장 낮은 담세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금을 잘 활용을 해서 절세를 가져가는 구조를 짜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임원 퇴직금의 어떤 정관 규정을 정비를 해서요, 어떤 임원의 퇴직금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퇴직금은요, 그냥 퇴직하는 시점에 그냥 찾아가는 노후 자금이 아닙니다. 이 퇴직금은 사전에 내가 얼마를 퇴직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목표, 예상되는 하나의 어떤 퇴직금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냥 내가 놀고 싶어, 이제 더 이상 쉬고 싶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시점쯤에 내가 퇴직을 할 것인지를 퇴직 시기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퇴직 예상 시점을 정해서 움직여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에 맞는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급여라든지 상여라든지 퇴직금에 대한 이 규정을 정비를 하면서 내가 목표로 하는, 예상하는 그 퇴직금, 퇴직 시점에 그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세팅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퇴직금은 담세율이 낮은 개인 소득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연도에 순손익가치,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 순손익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 비상장 주식 가치가 하락을 하면 물론 순자산 가치의 80%를 한도가 걸려 있긴 하지만요. 대표자에게 이때 집중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 가치가 일단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여의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낮춰지겠죠? 그럼 당연히 증여세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증여를 받은 이 자녀에게 차등 배당을 통해서 자금 출처를 확보해 주고요. 내지는 가압승계 증여 특례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금은 그냥 노후 자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목표의 퇴직금을 설정하고 퇴직 예상 시점을 설정한 뒤에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연도에는 이런 자본 거래를 통해서 증여라든지 차등 배당을 통해서 부의 이전 그리고 가압승계의 그 기초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정관에 퇴직급여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과세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정관 규정이 있다. 퇴직금 규정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요. 법인세법상 전에 퇴직금 손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퇴직금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은 전액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규정이 없는 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요.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만 퇴직금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법상 퇴직금 한도 내 금액만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임원퇴직금의 송금 산입의 요건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법상 임원퇴직금은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원퇴직금 변경을 위해서는 정관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반드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이 명시되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 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임원, 지배주주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일반적인 임원의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규정이어야 되지 차별적으로 직업 배율을 누군가에게 정해놓은 것은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어야 되고요. 일시적인 그러한 규정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일시금을 지급해야 되고 퇴직금의 실제 지급을 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현실적 퇴직이 아니고 돈을 지급한다. 이때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퇴직금 한도입니다. 이때는 임원이 퇴직한 날로 소급해서 1년 동안 총급액의 10%와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입니다. 그리고 2020년 소득세법상 퇴직금 한도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19년까지의 금액 3배수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의 배수는 2배수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소득세법상 퇴직금 한도 규정하고 있다는 것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원 퇴직금의 송금 불산입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상,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여도 이 법적 요건을 결국 충족하여도 실질적인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된다면 그것은 교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임원에게만 차별적으로 20배 이상 등의 아주 높은 배율을 적용한 퇴직금 그리고 퇴직 직전 3개월 전에 제정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거나 사회통념상 너무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공로가 인정되지 않은 이러한 퇴직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원 보수와 퇴직금에 대한 성격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정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퇴직금에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목표 퇴직금과 목표 시점을 정해서 퇴직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퇴직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 연도에 이런 그 가업승계를 위한 자산 주식의 증여 그러한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스마트한 사장은 상속을 준비한다. 김연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